어느 누군가가 이거 나만 아는 약이고 이거 나만 아는 칵테일 용법이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세 글자로 돌팔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수능 인사이트 황도입니다. 자, 오늘은 수험생의 도핑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죠. 배경부터 봅시다. 수험생들은 다양한 약물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놓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런 약물뿐만 아니라 커피, 이것도 약물이죠. 카페인이라는 약물이 있는 거고,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이 있네요. 요즘은 다양한 약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DHD 치료제인데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많이 찾던 이런 공진단 아니면은 성심한, 총명탕 이런 것들, 또 이제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슬리마린이나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이런 물질들이죠,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이런 기괴한 일이 있었는데, 대치동에서 보시면은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고 나와 있죠. ADHD 약처럼 둔갑한 마약 음료수를 먹인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당신 아들이 마약을 먹었다, 돈 내놔라, 이런 범죄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분류를 좀 해보면요, 성분에 따라서는 각성제를 주로 많이 쓰죠. 카페인, ADHD 치료제, 잠을 깨거나 집중력을 높이거나 이런 용도가 되겠고, 그다음 건강보조제, 그다음 이완제 등등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 비타민 같은 거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는 뭐 기억력 개선, 실제로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상품들도 많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불안 완화, 시험 당일날 쓰는 거, 아침에 각성을 위해서 쓰거나 밤을 새야 될 때는 커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거꾸로 되묻습니다. 왜? 굳이?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약이자 독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약이냐 독이냐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용법, 그리고 적절한 용량, 이런 것들이죠. 어느 때는 약이, 어느 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쓸 때에는 과연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죠. 카페인입니다. 현대인의 친구죠. 카페인의 효과는 피곤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피로 회복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일시적 각성 상태를 획득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카페인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회복을 차단함으로써 각성 상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의 질이 하락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듯이 우리 몸의 회복은 수면입니다. 수면 또는 가수면 외에는 회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그걸 막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의 질을 하락시킨다라는 얘기고, 카페인의 효과가 종료된 다음에 큰 피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장기화되면 기억력이랑 사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은 아침에 커피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카페인을 먹는 건데, 그 카페인이 피곤함, 피로를 가립니다. 그러면 그 가리는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카페인으로 유발되는 피로가 상당히 큽니다. 에너지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카페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수면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그 기전 자체가 악순환을 일으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은 남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가불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적 활용이 장기적 활용으로 자주 발전합니다. 이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은 카페인을 활용하지 않기를 권고를 합니다. 왜 마십니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에 잠 깨려고 커피는 꼭 마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면, 제가 4가지의 선결 조건을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는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왜 피곤한가는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겠죠. 식단 관리하시고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고요. 에너지가 남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는다면 본인 루틴에 중등도의 운동 20분에서 30분을 추가를 해보세요. 몸이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회복 수면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복 효율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졸리는 것도 쉽게 깰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다음은 쉬는 시간이랑 여가 시간을 혼동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은 오로지 수면과 가수면만 해당이 됩니다. 쇼츠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하고 있다, 그만큼을 더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가수면을 조금 더 늘리는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내가 졸리고 피곤하고 엎드려서 자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즘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 말이 많잖아요. 객관화의 기본은 좀 뻔뻔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뭐 공부를 쬐어, 그러면은 난 왜 이런 사람이지? 나약한 사람이지?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번아웃이 오는데 그럼 나한테는 휴식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휴식에다 배치를 해야 우발적으로 학원을 안 가게 되는 걸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객관을 하라는 거죠. 언뜻 보면은 아유 그냥 꼴값 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뻔뻔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충족되어도 필요하다면 카페인을 섭취를 하세요. 단 아침에 루틴하게 섭취를 하세요. 아침에 잠 깨는 것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섭취는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ADHD 치료제입니다. 자, 요즘 ADHD 환자가 많이 늘고 있대요. 요즘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ADHD의 기전은 속속들이 완전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 혹은 불균형 이런 것들로 유발된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긴 해요.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일부 불법적으로 에더럴이라고요, 암페타민류의 ADHD 치료제가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수능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폭증, 그 중에는 국내 금지약 에더럴이 70%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치료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마세요. 이건 제발 부탁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ADHD 치료제는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하대요. 근데 효과가 끝난 다음에 심한 불쾌감, 두통 이런 것들, 한마디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치의의 복약 지도를 받으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막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뇌 건강에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못한다면 ADHD 치료제를 쓸 게 아니라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은 이완제입니다. 항불안제 또는 청심환 이런 약들은 수능 당일을 위해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돈 들여서 청심환 사와서 먹였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쓰더라도 6,9평 그때 미리 써보거나 아니면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한 달마다 재수학원에서 친다면 그때 해보던지 비슷한 조건에서 반드시 예행 연습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완 효과가 너무 크거나 불안이 오히려 역효과로 엄청 커지기도 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함부로 썼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제 대개의 경우에 기대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부족한 영양소는 당연히 챙기는 게 좋겠죠. 이런 정도로 해서 결론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도핑은 좋지 않다, 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도 당연히 크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느 누군가가 이거 나만 아는 약이고 이거 나만 아는 칵테일 용법이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세 글자로 돌팔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효과가 부작용에 비해서 압도적인 물질이라면요, 이미 의학적으로 세계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 이런 게 있겠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거죠. 엽산 같은 경우에도 태아 초기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비타민인데요, 이 물질은 실제로 밀이나 쌀 이런 주식에 섞어서 유통되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 아는 정보, 나만 아는 선생님, 이런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겠고, 수험은 절제가 중요합니다. 덧셈보다는 내가 뭘 하나 더 하고 뭘 하나 더 먹고 하는 것보다는 빼는 게 중요해요. 훨씬 더 내가 뭐 하나를 안 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많이 먹기와 조금 먹기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은 많이 먹기를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안 됩니다. 조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수험의 영역에서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쉬운 길이 보인다면, 내 눈앞에 쉬운 길이 보인다면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도 비슷한 통찰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쉬워 보이는 것, 그게 100%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